이 저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반응 여러 가지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속편적인 성격으로 제목은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왜 더 갈라졌나? 쉽게 얘기해서 강남은 도리어 올라갔어요. 강남은 현금, 노도강은 대출이 움직인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대출 규제는 강해졌습니다. 금리 부담도 여전하고 이제는 또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집값 좀 잡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10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크게 늘고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막혔는데도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2건으로 전월보다 17.7% 줄었고 10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85.3%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시장이 죽은 거 아니라 대출 가능 구간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실무자의 눈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지금 시장은 하락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등장도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합장입니다. 어떤 지역은 버팁니다. 어떤 지역은 움직입니다. 어떤 지역은 거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또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한 줄로 말하면 틀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년도 1분기 시장 동향도 비슷하게 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됐고 거래는 저점보다 회복됐지만 과열 국면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폭등장이 아니라 돈 되는 곳만 움직이는 이 장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2부 대출 규제는 시장을 누른 게 아니라 갈라놨다. 대출 규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무리해서 집 사지 마라. 가계부채 늘리지 마라. 고가주택 투기 수요 막아라.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모든 수요를 똑같이 누른 게 아니라 수요자를 세 부류로 나눠버렸습니다. 첫째, 현금 많은 사람. 둘째,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셋째, 대출도 현금도 부족한 사람. 현금 많은 사람은 강남으로 갑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15억 이하로 갑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시장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구조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도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보다 실제 대출한 한도와 개인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DSR과 대출 규제로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부 15억 이하 아파트가 움직이는 이유. 왜 10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출이 됩니다. 10억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큽니다. 그러니 실수요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예전에는 강남은 어렵지만 마영성은 가능할까? 마영성이 어렵다면 준상급지는 어떨까?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한도가 시장의 문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강남이 어렵다. 마영성이 어렵다.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 구로, 강서, 성북, 은평 같은 지역으로 갑니다. 한국경제 기사에서도 노원구 거래가 가장 많았고 구로, 강서, 성북, 은평 등이 뒤를 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들 지역은 15억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격이 싸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4부, 강남은 왜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가 나오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출 나갔는데 강남은 왜 오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 시장이 아니라 현금 시장입니다. 30억, 40억, 6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대출 2억 4억이 거래 결정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현금 동원력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에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이 블레스티지, 이 대치동 레미안 이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고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거래를 결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는 강남 고가 시장을 직접 누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구매자는 은행 돈보다 자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부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다. 지금 서울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이 강남시장, 마용성시장, 한강변 신축시장, 노도강시장, 선왕건 실수요시장, 수도권 외곽시장 전부 따로 움직입니다. 강남은 자산가 시장입니다. 마용성은 강남 대체 수요 시장입니다. 노도강은 대출 가능 실수요 시장입니다. 수도권 외곽은 출퇴근과 가격 부담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아파트 오른다더라 이 말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울 안에서도 누가 사느냐, 무슨 돈으로 사느냐, 왜 사느냐가 다릅니다. 육부 전세와 월세 시장도 같이 봐야 한다. 매매만 보면 시장의 반만 보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전월세 시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 전세 거래량은 전월로부터 0.7% 감소했지만 월세 거래량은 6.4% 증가했습니다. 전세 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도 50%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입자들이 새 전세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 가격이 부담돼서입니다.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비도 부담됩니다. 새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은 점점 전세 중심에서 월세 내지 준월세 중심, 준전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실수요자는 결국 계산합니다. 이 돈으로 전세 살 바에야 대출 가능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15억 이하 실수요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부로 이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은 시장의 밑바닥을 떠받치는 격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대출을 쪼여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인허가는 전국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민간 부문 부진이 공급 둔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 누적 부담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급 부족은 서울 핵심지 가격을 받칩니다. 미분양 부담은 지방과 비핵심지로 오히려 억누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양극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부 상업인용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해진다. 예, 저희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용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빌딩, 오피스도 양극화됩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의 2020년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A급 오피스는 낮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반면 리테일 시설과 상권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오프라인 경험 소비 변화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이 전망입니다. 이제 이게 상가 투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가는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느냐, 소비가 일어나느냐, 체류 시간이 있느냐, 업종 전환이 가능하냐,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8부 아니죠, 9부죠. 지금 실수요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지금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내가 살 집인가?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정 안전한 사람은 내 소득, 내 대출, 내 생활비, 내 직장 위치를 계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은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 냅니다. 중개수수료 냅니다. 이자 내야 됩니다. 관리비 냅니다.
보유세 냅니다. 수리비 냅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1억 올라가도 이자를 못 내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10부,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사서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5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입지. 둘째, 공급. 셋째, 전세가율. 넷째, 황금성. 다섯째, 보유력. 특히 황금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어렵습니다. 강남 핵심지는 비싸도 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이 준상급지도 수요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의 비핵심지는 가격이 싸도 거래가 막히거나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손실보다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2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집값을 완전히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장을 갈아놨습니다. 강남은 현금 시장이 됐습니다. 15억 이하는 대출 가능 실수요 시장이 됐습니다. 중간 가격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외곽과 비핵심지는 선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냐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시장이 현금 시장인지 대출 시장인지 실수요 시장인지 투자 시장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뉴스를 봐도 헷갈리고 전문가 말을 들어도 흔들리고 결국 남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분위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는 분명합니다. 서울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강남은 강남대로, 마영성은 마영성대로, 노도강은 노도강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대출 가능성, 현금 동원력, 전세 흐름, 공급 부정, 황금성, 보유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꼭 명심해서 투자나 내 집을 사실 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